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다음 달 16일 서울 시민들은 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등 교육계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서울교육의 10년을 끝으로 조희연 교육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서울은 총선을 치른 5개월여 만에 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릅니다. 다음 달 16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교육계 시민단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진보교육 계승을 위해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까지 단일 후보를 추대할 방침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10년의 혁신교육, 진보교육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요. 공정한 룰 합의를 통해서 후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한 경선 관리 룰을 마련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2일 기준으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에 6명이 출마 의사를 전했습니다.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과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홍재남 전 오류중학교 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입니다.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과 정근식 전 서울대 교수도 진보교육감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광노현 전 교육감도 보궐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교육계에서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출범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박선영 18대 국회의원 출신 후보도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후보가 교육감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교육계는 후보 단일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은평구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재개발 구역이 70곳이 넘는데요. 인근에 지하철역이 2곳이나 있지만 개발이 안 돼 낙후된 대소동 59-1번지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 역천역 인근 대소동 59-1번지 일대입니다. 오래돼 낡은 주택이 대부분이고 폭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노후 불량 저층 주택이 전체 주택의 80%에 달하고 기반 시설도 부족해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곳의 재개발 정비 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역촌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 역에서 가까운 곳, 이제 350m 범위로 우리는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서 고밀도로 주택 개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장기전세주택을 많이 확보하여서 주택 수요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보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저층 주택뿐이었던 이곳엔 최고 35층짜리 아파트 9개 동이 들어섭니다. 건축 규모는 일반 700여 세대, 장기 전세 300여 세대 등 총 1,302세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공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희 구역은 서울 도심에 이렇게도 낙후된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저희 총 1,300세대고 대조 1구역이 2,500세대거든요. 그럼 거의 4,000세대 되다 보니 거의 대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고층 35층이고. 재개발 사업 추진에 나선 주민들은 내년 상반기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사업성과 속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10년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임대 전세 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조금 넉넉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저하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고시 발표가
났죠. 근데 이제 개발 사업은 확정이 된 건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도 걸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보통 입주 때까지 못해도 이제 한 6년에서 8년 정도? 네,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이제 와중에 이제 추가로 또 이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론은 어쨌든 이제 조합원들이 이런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 처분 이후에 이제 추가 분담금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해당 구역 인근엔 2,400여 세대 규모의 대조 1구역, 2,300여 세대 규모의 불강 5구역 등 각종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노후화된 대조동 일대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정부가 낙후 빌라촌을 재개발해 아파트 수준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다음 달 지자체 설명회를 거쳐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선도지구 30곳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낮은 사업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아파트 중심의 노후계획 도시 정비가 시작되면서 원도심의 노후빌라 밀집 지역은 주거환경 정비에 관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전세 사기 확산 때문에 빌라를 찾는 이들까지 크게 줄었고 집값 하락과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에 나서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3월 낙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전면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비아파트 지역이 기반시설과 노후화 때문에 외면받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뉴빌리지 사업지 주민들은 주차공간이나 생활안전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정비구역이나 인접한 빈집, 공유지를 활용해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주거지를 신축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다시 지을 경우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뉴빌리지 사업 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 200%가 2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층 빌라촌을 신축 단독과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짓는 사업이라 사업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혹은 추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같은 자산의 가치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동의율이 쉽게 나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정반대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LH가 뉴빌리지 물량을 매입 임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자율 주택정비 사업 융자 규모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리고 다세대 주택 건축 시 가구당 융자 한도도 7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0월 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 지역 30여 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외면받는 비아파트 지역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목동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복구가 늦어지면서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인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화재가 발생한 목동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입주민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 7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화재 이후 50세대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도 조만간 입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컸던 상가는 상황이 다릅니다. 화재 발생 2달이 지났지만 1층 상가는 여전히 매캐한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불 꺼진 식당가는 모두 문을 닫아 휴업 상태입니다. 화재로 영업을 중단한 중국집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실내에는 의자와 테이블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자, 바닥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에어컨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당시 큰 폭발로 산산이 부서진 한 식당은 급한 대로 긴급 보수를 마쳤지만 내부는 여전히 화재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렵게 식당을 운영해왔지만 복구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마저 있던 수입도 모두 끊겨버렸습니다.
지금 2달 이상을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이 방학 기간이 8월, 7월 이때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때가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사도 못 하고 영업 손실 너무 크고 그리고 공사가 다 지금 지연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하 1층은 3개 점포가 전소돼 폐업한 상태입니다. 2층 학원들도 집기와 책들을 복도에 내놓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현재 32개 상가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고 4개 점포는 장사를 포기한 채 짐을 모두 뺐습니다. 이처럼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20억 원이 넘는 긴급 복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입주민과 상인, 아파트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한 2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상인들이 지금 당장 2억이 어디 있고 전기통장 공사를 하는데도 한 8억 정도가 들어가요. 총 공사 비용이 한 20억에서 25억이 들어가서 돈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방치되고 그냥 뭐 여기 상가에서도 벌써 한 4군데 업체가 폐업하고 나갔거든요. 양천구는 지하 점포를 운영해온 아파트 시행사 측과 복구 비용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로 약해진 구조 보강 공사를 서둘러 시설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기 공사도 지금 아파트 쪽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상가도 아마 이게 철거가 다 끝나고 화재 때문에 구조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에서 이제 구조 보강을 하면서 시설 복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목동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지 2달. 지지부진한 복구 공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퇴근길 혼잡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던 성동구 성수역 3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를 이전합니다. 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인도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수역 일대는 최근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스타트업 업체가 대거 입주해 있는 업무시설이 67곳이나 있어 혼잡을 더 가중시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산했던 이곳 성수역 3번 출구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붐비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사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나오는 사람들이 뒤에 엉키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 역사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출구와 인접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다니는 차량과 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슬아슬하게마저 보입니다. 퇴근하고 여기 놀러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차도 지나다니니까 좀 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동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횡단보도를 거리 안쪽으로 10m 이전합니다. 이와 함께 보도를 1.5m에서 2.5m 더 확장하면서 이면도로 주차 3면을 없앴습니다. 보도에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역사로 들어가는 대기줄의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엔 안전입니다. 이게 지금 성수역 3번 출구가 기존보다는 상당히 인파들이 많아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기 공간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모든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는 평일 퇴근길에는 성수역 2, 3번 출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합니다. 횡단보도 이전 등의 공사는 9월 초 마무리하고 신호등 설치도 9월 중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동대문구에 저렴한 식사비로 유명한 음식점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상태로 수십 년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대문구는 이 땅을 정비해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토지 보상과 협의 등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대문구 답심리 근린공원 일대입니다. 약 16만 제곱미터 되는 공원 내에는 동대문 체육관을 비롯한 민간 골프장 등의 도시 계획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인접해 자리한 건물, 음식점과 영업장, 빈 점포가 있는데 무허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땅에는 서울시 소유 공원 부지와 국유지, 사유지 2필지 등 6필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전체 444제곱미터 가운데 310여 제곱미터가 시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구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시정조치명령과 불법 건축물,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약 1,000만 원의 과태료만 납부했을 뿐 여전히 누적된 미납액은 5,100만 원에 달합니다. 구는 무단점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땅을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확대를 위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동대문 체육관 주변에 공원과 국유지를 무단 점령하여 불법 건축물 축조와 영업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미 간 향상 및 주민을 위한 공원과 녹지공간 추가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 등 공원 확대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4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물주, 세입자 등과 불법 점용료 징수와 건축물 보상 등의 문제 또한 남아있는 상황. 앞으로 보상 절차의 난항 또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보상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해서 우리 협의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 구는 오는 10월 투자심사 등 예산 확보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말까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내후년까지는 공원조성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난달 29일 연희동 선상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는 토질 지반 전문가 현장 조사 등 3차례의 점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의 결과 지형적 특성, 기상 영향, 지하 매설물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하에 빈 공간이 발생했고 도로 하부의 토사가 일시에 유실돼 포장면이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천 빗물 펌프장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 침하 예방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